청춘, 푸를 청의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봄은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춘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청중왕입니다. 오늘 녹음을 맡은 보석 DJ, 미도 DJ. 현우 DJ입니다. DJ분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모인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한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첫 시험이어서 이 첫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보기도 하고 또 시험 끝나고는 저희 학교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 시퓨즈의 라디오 캠프 일원으로서 어도비 오디오 편집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첫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행히 두 개 다 실습 수업이어서 시험은 없고 이제 과제 프로젝트 발표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치렀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때문에 학교에서 밤을 새기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냈고요. 또 중간고사 끝나고는 제가 과 밴드 동아리를 하는데 저희 공연이 5월 중순이라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팀원들이 다 같이 맞는 시간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어제 새벽 합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고 아침 먹고 수업 갔다가 학교에서 좀 시간 보내다가 녹음하러 왔는데 그래서 졸려서 녹음에 집중 못하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히도 학교에서 좀 잠을 자가지고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일정이 미도 DJ는 거의 장원영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다들 바쁘고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네요. 그럼 근황은 이 정도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나저나 오늘 오프닝 토크에서는 더 해볼 얘기거리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DJ 3명이 요즘 화제성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각자 소개해보고 2026년 기대되는 기대작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오프닝 토크에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보는 만큼 다들 하나씩 잘 선정해 오셨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각자 선정해온 화제작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제작이라고 하면 요즘에 하루에 거의 한 10개씩 제가 보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다름 아닌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흑백요리사 전에는 냉부를 안 봤는데 흑백요리사에 나온 그 셰프님들이 나오시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갈수록 그 폼이 올라간달까? 편집이 나날이 막 발전되고 맞아요. 게스트분들도 섭외가 막 장난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막 김성주 MC랑 안정환 MC도 어찌나 그렇게 진행을 잘하시는지 찰떡구나. 셰프님들 그 케미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요리 보는 재미도 있고 맞아요. 여하튼 아주 예능에서 일황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애 셰프를 물어봐도 되나요? 최애 셰프는 저 손종원 셰프님.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 손종원 셰프님이 그 제가 냉부에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냉부에 나왔는데 손종원 셰프님이 저랑 결혼하실래요? 이렇게 농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진심이에요? 이러다가 깨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요즘에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베팅 온 팩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두뇌 서바이벌 게임인데 제가 워낙 예전부터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좋아해서 더 지니어스라든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그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그런 컨셉으로 8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숙도 하면서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가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맞붙는 장면들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재밌는데요? 네, 재밌어요. 네, 저는 살목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포 영화 자체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살목지는 영화 개봉 이전부터 유튜브 상에서 되게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해서 한번 보긴 했는데 정말 실제로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보니까 박스오피스 1위였어요. 오. 근데 또 오늘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나와서 밀리긴 했지만 정말 재밌게 봤고 또 개인적으로 살목지에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요. 이종원 배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XX라는 웹드라마에서 처음 봤었는데 뜨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무섭진 않으셨어요? 이게 살짝 무섭다기보다는 제가 갑툭튀를 좀 싫어해서 공포 영화를 안 보는데 갑툭튀가 좀 많아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 가리고 보셨나요? 살짝. 살짝. 이렇게 저희 셋이 화제작을 선정해보고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2026년 기대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미도 DJ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되나요? 네, 제가 추천하는 기대작은 올해 여름에 개봉 예정인 한국 영화인데요. 호프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의 배우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할리우드 배우들도 나오면서 제작 전부터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영화의 감독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의 곡성을 만드신 나홍진 감독님이신데요. 이분이 또 지독한 완벽주의로 유명해서 이번 작품의 편집에만 2년을 썼다고 하네요. 2년. 네, 그리고 또 영화가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아마 약 500억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영화의 미래가 사실상 이 영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좋은 결과 있기를 개인적으로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호프 마침 오늘인가 어젠가 그 스틸컷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공개됐다. 말하려고 했어요. 아주 저도 기대를 싣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석 DJ는요? 저는 딱 올해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공개될 해리포터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사실 제가 찐 해리포터 덕후로서 해리포터 막 옷, 슬리퍼, 미니어처 이런 거 다 사고 그리고 매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리포터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매년 갈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드라마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또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한편으로는 되는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드라마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할리우드 드라마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캐스팅이 살짝 좀 아쉬워져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특히 그 스네이프 교수가 원래는 백인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소설 속에서도 막 창백한 피부를 가진 사람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번에는 흑인 배우분이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아쉽다. 뭔가 연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어느 정도의 할리우드의 PC주의가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과연 새로운 배우들이 기존에 있던 배우들의 그 아우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작을 워낙 좋아하셨으면은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반대로 헤르미온느는 원작에 좀 충실하게 캐스팅되잖아요. 맞아요. 워낙 엠마 왓슨이 너무 아, 미인이셔서. 2026년은 되게 기대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작품들도 기대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개봉한다는 토이스토리 5편이 나오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는 3편이 끝일 줄 알았고, 근데 또 4편이 나왔는데, 또 4편이 또 너무 완결성 있게 끝이 났고, 해서, 이제 토이스토리 너무 좋아했지만, 이제 진짜 끝났구나. 떠나보내줘야 되는구나. 이제 우디를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다음 속편이 나온다니까, 저도 약간 기대가 되면서도,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완결을 냈는데, 어떤 스토리를 하는 약간 걱정도 있으면서 또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장난감이라는 개념이 요즘 세대한테는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디지털 장난감이 주인공으로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시 픽사다운 신선한 발상이다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송충왕 DJ들이 꼽은 2026년 기대작까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해볼까요? 다양한 작품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어보는 시간 제잘. 네, 오늘의 컨텐츠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바로 줄거리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 근데 사람들이 뭔가 약간 서늘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지구로 도달하고 있던 태양 에너지가 아주 약간씩 적어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어떤 존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간에 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슈킹해서 금성으로 가고 있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이 태양에서 금성으로 이어지는 붉은 선을 페트로바선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페트로바선 안에 있는 쟤네 저거 이상한 애들 뭐야 하고 가져와 보니까 생명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인이 처음으로 만난 외계인인 거죠. 그래서 별을 먹고 자란다는 의미로 아스트로파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아스트로파즈 때문에 태양열이 줄다 보면은 30년 후에는 지구에 빙하기가 올 거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타임어택 미션이 생긴 거예요. 빙하기가 오기 전에 태양을 구하고 또 우리 지구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페트로바 위원회라는 이름의 전 지구적 단위의 위원회가 생기고 이 위원회에서 인류원 프로젝트를 이제 펼쳐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영화의 제목인 프로젝트 헤일메리인데 이 헤일메리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제 미식 축구에서 마지막 수세에 몰렸을 때 이제 쿼터백에서 초장거리 패스 한 방으로 이 게임이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패스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즉 이 프로젝트가 그런 거죠.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초장거리 패스 성공하면은 인류가 사는 거고 아니면 다 죽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열을 뺏기고 있는 게 태양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웃 항성들도 이제 막 골골대고 있는 거죠. 저희 막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스트로파즈 전염병 같은 게 우주에 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딱 하나 멀쩡한 항성이 있어. 그러니까 아스트로파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항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항성의 이름은 타우세티고 그래서 저 타우세티가 감염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내면은 지구를 지킬 수 있겠다 해서 타우세티로 탐사선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바로 헤일메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타우세티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무려 10일 광년이 걸린다는데 이제 거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돌아올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자살 미션인 셈이죠. 근데 여기에 누가 지원을 하겠냐 하는데 우리의 주인공인 라일랜드 그레이스가 지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그 중학교 교사인데 기본적으로 엄청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사실 엄청난 겁쟁이에요. 중학교 교사가 된 것도 원래는 학자였는데 논문이 비판당하자 바로 학계에서 나와서 교사의 길을 선택한 굉장한 회피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거절과 죽음을 무서워하는 나한테는 용기 유전자가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하는 그레이스인데 어쩌다 이 캐릭터가 이 우주선에 탑승하게 됐을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고 영화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그레이스가 눈을 뜨면서 시작해요. 11광년이나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코마 상태로 잠에 들었다가 깨어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예요. 근데 같이 출발한 나머지 2명의 우주 비행사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그레이스는 아주 광활한 우주 속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타우세티 가가지고 할 일 하고 무인기에다가 조사한 거 넣어서 이제 지구로 보내고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레이스도 자살 미션이니까. 근데 이때 타우세티 근처에서 어떠한 존재를 만나게 돼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로키인데요. 이 또 다른 외계 종족 생명체 에이드리언이라고 합니다. 에이드리언들은 바위처럼 생겨서 그레이스가 그에게 로키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이제 그레이스와 같은 목적을 갖고 로키도 타우세티로 왔는데 에이드리언들도 이제 에이드리언의 태양도 빛을 잃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별을 또 각자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레이스와 로키. 과연 무사히 별을 지킬 수 있을지 또 그레이스는 혹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레이스와 로키는 어떻게 될지는 영화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SF 장르라서 그런지 배경 설명을 하느라 줄거리가 조금 길어졌는데 먼저 두 분 프로젝트 헤일메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딱 보고 나서 라이언 고슬링 진짜 잘생겼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SF 우주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마션이라든지 인터스텔라 아니면 이번에 프로젝트 헤일메리까지 계속 SF 영화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지가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나마 나왔던 게 외계인이잖아요. 그것도 막 그 정도로 흥행을 하진 못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 SF 영화는 흥행을 못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 영화 작품 내에서 좋았던 점은 그레이스랑 로키의 이 깊어지는 브로맨스 이거를 이질감 없이 잘 그려낸 게 영화를 조금 더 감동적인 부분으로 만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사실 너무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컸어서 저는 이제 개봉하기 일주일 전부터 영화관 앱에 들어가서 용암의 자리가 풀렸나 계속해서 오,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매 실패는 했지만 아이고. 어쨌든 그냥 일반 극장에서 봐도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영화가 사실 SF 영화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에서 우주 밖을 나가는 장면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 우주선 안에서 로키와 그레이스의 우정이 좀 중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SF 영화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고 또 제가 또 마션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 마션이랑 되게 비슷한 위트도 있고 되게 그런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마션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원작도 쓴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가의 좀 색채를 좀 좋아하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본 SF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뭔가 저도 다른 SF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저희가 SF 하면 생각나는 뭐 막 인터스텔라라던가 뭐 또 그 뭐였죠? 완전 홀로 그 우주에서 계속 살아남는 여자 주인 산드라 블록 나오고 그래비티. 그래비티 막 그런 SF 영화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막 비장하고 약간 어둡고 또 약간 디스토피아적이기도 하고 한 그런 색채인데 근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굉장히 발랄한 거예요. SF인데 막 색감도 화려하고 막 음악도 SF 영화에서 이렇게 밝은 음악이 어울리기도 하는구나 싶고 그리고 약간 주인공도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고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지는 SF 영화더라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작가님이 그런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 엄청 낙천적이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되게 인류 미래에 대해서 엄청 희망이 있고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그래서 뭐 약간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밝다. 그리고 우리끼리 연대하면은 된다. 약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서 SF를 그릴 때도 그런 메시지가 좀 녹아들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SF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SF 장르나 판타지 장르 같은 거를 볼 때 이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은 그게 이해를 해야 이제 그렇구나 하는데 약간 많은 경우에 저게 말이 돼? 싶거든요. 막 저게 뭐 어떻게 에이 말도 안 돼. 저 너무했다. 너무 같다. 너무 영화다. 막 하면은 이제 몰입이 와장창 깨지면서 이제 그냥 약간 좀 심드렁하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한 SF 영화. 맞아요. 그 설명을 되게 잘 해주는데 이제 그게 또 막 너무 유치하게 완전 설명적으로 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과학을 1도 모르지만 1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딱 이해를 시켜주는 느낌이라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본 SF 영화였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볼까요? 네,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레이스처럼 우주에 홀로 남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지 그리고 나만의 생존 전략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뼛속까지 문과라서 우주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레이스처럼 우주선을 몰고 어디를 가거나 그럴 배짱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우주선 안에서 누군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거나 또 그냥 우주선 안에 식량들을 계속해서 아껴 먹으면서 좀 초췌하게 있을 것 같은데 또 우주에 나 혼자 남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너무 무섭고 너무 막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좀 의지가 많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움을 기다리면서 식량만 까먹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현실적이네요. 저도 과학적 지식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일단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지루함일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도 없고 나 혼자, 진짜 우주에서 혼자는 진짜 혼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우주를 떠다니고 있어도 뭔가 바뀌는 풍경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너무 넓으니까. 그러면은 막 창밖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체 나는 이 심심함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가가지고 뭐 유튜브를 볼 수 있나? 근데 핸드폰 못 가지고 가면 어떡하지? 책을 왕창 가져가야 되나? 뭐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가져가야 되나? 막 그런 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근데 너무 약간 감옥 독방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MBTI가 저는 S가 90% 이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상 자체를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홀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로움이 가장 클 것 같고, 그래서 막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그 와중에 혼자 할 수 있는 놀이를 되게 엄청 찾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떠올랐던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공기놀이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우주에서는 무중력이잖아요. 아, 우주에서 공기놀이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AI 있잖아요. 챗 GPT와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은 마션에서 나온 것처럼 농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농사의 니은자도 모르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주에서 계속 통조림 같은 거 까먹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이 다 뭔가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약 당신이 인류를 구할 유일한 사람이라면 헤일 메리호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아, 너무 어렵네요. 일단 무조건 나는 죽는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 근데 또 안 죽었을 때 그 후환이 좀 두려워요. 나 하나 희생 못해서 이 지구가 날아간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살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약간 죄책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그 헤일 메리 평 중에 하나가,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이 헤일 메리 프로젝트는 사실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거를 알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거대한 자살 미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되게 철학적이네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죽을 거 알고 살아가는데 헤일 메리호에 탑승하는 거는 그냥 그 죽음이 조금 뭐 빨라지는 정도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또 한때 꿈이 위인전에 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인류를 구하고 위인전에 실리는 거야 싶은 마음에 저는 탑승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그레이스처럼 되게 무서워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가 지금 나이가 한 80세 이상의 할아버지다 그러면 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여생을 뭐 우주 여행한다고 하면서 지구 살리는데 나의 공헌이 들어가는 거니까 명예롭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70살 이하만 돼도 솔직히 그건 조금 애매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야 할 여생이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헤일 메리호에 우주선에 딱 탑승해라?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레이스가 우주선에 탑승한 방식으로 우주에 간다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현우 DJ님과 비슷하게 제 위인전이 출간되길 원하는데 오.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위인전을 직접 읽어보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있을 때 제 위인전을 읽고 아. 싶어서 제가 대신 제 몫을 바쳐서 위인전이 출간되기보다는 그냥 제가 살아있을 때 그냥 업적을 이룬 다음에 위인전을 읽으면서 곱게 세상을 떠나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또 사실 이거는 이제 제 자신이 더 소중하냐 아니면 이 세상이 더 소중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보석 디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제 자신이 더 소중한 것 같고 네, 세상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 못 해본 게 많기 때문에 좀 뭔가를 이뤄보고 정말 삶에 여한이 없을 때 가서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서 위인전을 보면은 가장 좋을 것 같네요. 하긴 이렇게 떠나기에는 또 저희가 너무 젊죠. 그렇죠. 진짜. 너무 청춘이죠. 그렇죠. 그렇게 떠날 수 없죠.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라일랜드 그레이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겁쟁이 그레이스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는 원동력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큰 용기를 내본 경험도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용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다시 지구로 돌아가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우주에서 로키라는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키라는 동반자가 그레이스에게 있어서 하나의 버팀목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우주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지구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또 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레이스도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못 이뤄보고 그냥 정말 무난하게 정말 심심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 가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너무 뭔가 후회스럽고 희생해서 죽는 거 이상으로 좀 많이 힘들고 후회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레이스도 아까 보석 DJ가 말한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또 그레이스 자체가 뭔가 인생에서 큰 업적을 이루거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하나는 정도는 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합쳐져서 그렇게 좀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도 그러겠네요. 저는 그레이스가 처음 그 우주선에 탑승한 거는 자발적이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용기를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후로 로키를 만나고 이제 로키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경험들을 또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인간은 다른 그 존재? 뭔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용기를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은 나를 위한 용기도 결국 이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뭔가 나를 더 좋게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좀 애정어린 마음에서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모든 용기는 다 그런 애정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아주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제잘제잘 잘 떠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더 떠들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실까요? Yeah, this goes out.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Oh, baby, 너무 좋아서 you're driving me crazy.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나나나나나 이 느낌 너무 느끼게 할 수 있는 느낌. 난 죽을 때까지 느끼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줘. 아낄 수 있어, 아낄 수 있어. 언제나 너만 바라봐. 나도 모르게
배고파. 저녁 뭐 먹지? 저기 메뉴 추천 받으실래요? 네, 오늘은 점액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매 시간마다 담당 DJ가 준비한 특별한 음식이나 재료를 10곡에로 맞춰보고 그 음식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DJ가 어떤 메뉴를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제가 메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10개의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하나하나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주세요. 현우 DJ부터. 요즘 유행하는 음식인가요? 요즘 특별히 유행하지는 않는 것 같고 좀 스테디셀러인 것 같습니다. 스테디셀러. 한국인들이 자주 먹나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더 자주 먹나요? 제가 봤을 때는 골고루 다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 외국인분들도 이걸 많이 드셨고 한국인분들도 많이 드셨어요. 오, 그러면은 한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음식인가요? 한식은 아닙니다. 한식은 아니다. 그러면 보통 이 음식을 저녁 때 많이 먹나요? 저는 저녁 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살짝 좀 헤비한 음식인가요? 헤비하진 않아요. 헤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헤비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헤비한 음식은 아니에요. 혹시 숟가락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손으로 먹는 음식인가요? 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가끔씩 어떤 분들께서는 손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데요? 손으로 먹을 수도 있고 젓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거 하나를 먹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10초요? 혹시 생선이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감이 오셨나요? 저는 뭔가 일식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스시 초밥? 맞습니다. 오, 감이 좋으신데요? 정말 감이 오. 너무 좋으신데 네, 제가 준비해온 메뉴는 바로 초밥이었습니다. 제가 초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산물을 사줄까 아니면 뭐 소고기를 사줄까 했을 때 저는 항상 해산물을 사러 가거든요. 소고기도 물론 좋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산물을 너무 좋아했고 너무 어디 횟집도 많이 가고 뭐 초밥집도 많이 가고 해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좀 초밥을 많이 먹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회전 초밥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초밥을 60접시를 먹었다고. 60접시요? 네, 60 그러면은 접시 거의- 120개 정도 되지 않아요? 거의 쯔양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사진이 있어가지고 대박.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제 수업 참관하신 적 있었는데 제 친구들한테 제가 먹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얘가 이런 놈이다. 그래서 와. 상당히 대식가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좀 많이 양이 줄긴 했는데 그때는 정말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와, 초밥. 저도 어렸을 때 초밥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사실 초밥보다 그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약간 김밥처럼 생긴 그 누드김밥처럼 생긴 초밥 종류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맨날 엄마한테 캘리포니아 롤 먹자고 하고 일본 가서 살고 싶다고 막 쪼르기도 했어요. 너무 맛있다고 일본 가면 맨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냐고. 근데 어렸을 때는 약간 회의 맛을 몰라서 그렇게 롤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제 크면서 해산물의 진미를 알게 되니까 또 초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들 막 오마카세를 찾고 막 그런 일본 가서 초밥 먹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해산물을 먹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 갑각류 막 꽃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잘 먹었었는데 좀 해산물 하면 조금 미끄덩미끄덩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잘 못 먹다가
처음 회를 먹었던 게 연어 회였는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부담 없고 좀 아, 부드럽게 그쵸.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회를 처음 입문해서 점점 클수록 다양한 범위의 회를 먹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참치 초밥 먹었을 때 기억나는데 그때는 그 참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상해 이러고 뱉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한 10살 때쯤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감히 참치를 뱉어? 참치가 얼만데 참치를 뱉어? 싶어가지고 요즘엔 없어서 못 먹죠. 참치. 다시 뭔가 초밥으로 돌아가자면은 저는 초밥 하니까 딱 소개팅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그만큼 뭔가 딱 제격인 음식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입에 쏙 들어가서 먹는 모습도 추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그 일식집 보통 분위기도 맞아요. 깔끔하고 좀 조용하고 또 맛있고 호불호 많이 안 갈리고 막 하니까 소개팅 때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파스타랑 양대 산맥? 근데 진짜 외국인들도 많이 먹는 편인 약간 것 글로벌 스테디셀러인 것 음. 같아요. 초밥은. 근데 이제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초밥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음식인데 제가 막 직접 찾아서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60접시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밥집에서 한 12접시 나오면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맞아요. 깨져가지고 맞아요. 저한테는 이거는 거의 10만 원 정도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저도 그래서 좀 정말 특별한 때 현우 디제이님처럼 정말 약속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사 먹기는 또 쉽지 맞아요. 않은 좀 특별한 음식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제일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쿠쿠 같은데 아, 가면 그쵸. 초밥 먹는 거. 맞아요. 저희 학교 앞에 또 거기 있잖아요. 기쿠스시? 맞아요. 거기도 괜찮죠.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나요? 네, 거기 괜찮아요. 저는 거기 저희 학교 앞에 생기기 전에 원래 해화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화까지도 가서 그거 먹으러 가고 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연어만 한 12개 주는 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그냥 생으로 한 3피스, 약간 구워서 또 3피스, 뭐 양파 올려서 3피스, 뭐 간장 양념 해서 3피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어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어요. 또 되게 두껍게 썰어주거든요. 거기 초밥이. 그래서 맛있고 또 기본으로 우동이랑 그 연어 조림 같은 것도 같이 남아서 딱 좀 조금 부담스러운 초밥을 학생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다른 초밥집보다 양이 좀 많아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학교 근처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집 있나요? 다들? 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폐업했어요. 그럼 다른 집으로 바뀌었어. 그게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원래 어떤 식당이죠? 지금 마라탕 집으로 바뀌었던데 레헤베흐라는 양식집이었거든요. 거기서 전복 내장 파스타 막 그런 막 육회 타코 막 어쨌든 굉장히 맛있는 메뉴들이 많았고 와인도 너무 맛있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근데 약간 이 음식이 이 가격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가성비도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분위기도 너무 멋있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식당이었는데 왜 가셨는지 제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빌고 있어요. 이전을 하신 건가요? 다른 곳으로? 잠깐 쉰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저희 과 동기들은 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 후문의 중앙식당이라고 이제 오늘 딱 갔다 왔어요. 오. 저는 이제 좀 공강이 좀 비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중앙식당을 가는데 거기가 이제
거의 모든 메뉴가 6,000원이고 근데 이제 백반이나 청국장이나 뭐 찌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양도 많고 좀 너무 그냥 가성비를 떠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거기 가면은 되게 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두루치기가 완전 유명한데 두루치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네. 중앙식당을 한 번도 안 가봤네요. 아, 가봐야겠어요. 저는 그 정문 쪽에 있는 엄마 손 맛집이라고 거기 그 보쌈이랑 족발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었냐면 학기 초에 막 밥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완전 맛있는 집 있다고 데려가 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진짜 많이 먹고 완전 맛있게 먹어서 진짜 강추드립니다. 맛있죠. 아, 거기도 맛있죠. 또 후문에 저 밀짚 모자 가보셨나요? 아, 저 가보진 못해요. 아, 진짜요? 가봤어요. 거기 완전 추천. 거기 전하고 막걸리 파는 데인데 육전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육전. 맛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밀짚 모자. 저장해놓겠어요. 네. 그래서 막 혹시 술 마실 일이 있으면은 전 강추. 분위기도 되게 옛날 그냥 포차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아늑하고 좋아요. 그러면 혹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나라 음식 스테디셀러가 있을까요? 음식 중에 그냥 너무 유명한 거 말고 비빔밥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전 은근 삼겹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쌈 싸 먹는 거를 엄청 맛있어 하더라고요. 딱 그 상추에 고기 얹어서 쌈장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입에 넣는 거. 그거 엄청 막 외국인 나오는 프로그램 한국은 처음이지?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리뷰하는 그런 콘텐츠였는데 거기서 한국에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미국 분들이어서 피자는 많이 드셔봤을 것 같은데 한국 피자는 정말 아예 격이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뭐 토핑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아예 뭐 본인들이 알던 피자가 아니라고 한국 피자가 정말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퀄리티가 높다고 느꼈어요. 아, 맞아요. 한국 피자 또 약간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중에서 파는 건데 바나나 우유랑 허니버터 아몬드 있잖아요. 이거를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한국 오면 무조건 사가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나나 우유랑 허니버터 아몬드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막 인터넷에서 그 사진 봤던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강 편의점이었나 했는데 바나나 우유가 싹 다 팔려 있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근데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오늘은 미도 DJ의 추천 음식 초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오늘 방송 듣고 간만에 초밥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점액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청춘왕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즐거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왁자지껄 떠들어요. 지금까지 청춘왕 진행을 맡은 보석 DJ, 미도 DJ, 현우 DJ였습니다. 안녕.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 스루스루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걸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하면 뭐해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